안녕하세요. 오영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회생 개시 결정 그리고 기각 결정이 어떤 경우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생 신청이 있는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기각이 되고 어떤 경우는 개시 결정이 내려지죠.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는 경우인가를 우리 법은 제42조에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에 회생 신청 당시 개시 원인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개시 결정이 기각됩니다. 먼저 법 제34조 제1항에서 회생 신청 개시 원인의 흠결이 있는 경우, 즉 변제기의 채무 변제가 불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파산 신청에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 변제 불능과 구별돼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난처한 부분이 재무제표를 세무사님들에게 기장 대리 업무를 맡기시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과대평가하는 경우, 또는 미회수 채권을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재고 자산이 사실은 판매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고 자산을 시가와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자산이 부채보다 오히려 많게 재무제표나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자산 가치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고자산이나 부동산 감정가액이나 미회수 채권을 회수해서 변제기는 채무를 변제하기 가능한 채권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보다 많게 보여도, 즉 분식이라는 표현은 저게 좀 과한데, 그런 경우라도 얼마든지 회생 개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생 개시 원인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아서 굳이 회생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 다음 법 제42조에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회생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회생 개시 신청하면 비용 예납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비용 예납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회생 개시 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게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회생 신청하는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채권자가 회생 신청을 하면서 회사로 하여금 신청을 취하할 테니 자신의 채권을 먼저 변제해달라, 또 전체 채권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주주들만을 위해서 신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기각사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애납하고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다 했을 때 회생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회생 개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리인 선임 결정입니다. 관리인 선임과 동시에 그 결정된 관리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는데, 먼저 관리인 선임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시 결정과 동시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신청인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제3자를, 즉 대표이사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임기를 정해서 선임을 하게 되는데,
회생법 제74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즉 채무자 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기존 경영자의 재산 유용이 있거나 은닉한 경우 중대한 책임 있는 부실 경영을 할 때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 재산을 횡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회사 재산을 가지고 해외에 도피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의 대표이사를 임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인데, 문제는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경우, 즉 채권자나 주주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 회사나 다른 채권자들이 관리인 선임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죠. 경영권 분쟁으로 가정적, 형식적 형사 고소를 해놓고 또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해놓고 이런 경우 회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자산을 횡령했다, 배임행위를 해서 회사 자산을 유용했다, 이런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해서는 안 된다라고 회생 신청 단계에서 관리인 선임에 관해서 치열하게 상방 공격이 방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보정 명령을 내려서 엄격한 소명 자료를 가지고 관리인 선임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사가 회생에 이를 수 있을 때 그래도 기존에 오래된 세월 동안 시간 동안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대표이사를 통상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을 해주게 됩니다. 이 관리인 선임이 왜 중요하냐면 회생 절차 개시부터 회생 절차 종료 시까지 회사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이 채무자 회사에서 관리인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평소와 다르게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인이 법원의 일정 허가를 받아서 재산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대한 지위에 있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반면에 공익적 지위로서 모든 이해관계인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고 채권자 목록 작성 제출, 시부인표 제출, 재산평가 보고서 제출, 회생 계획안 작성 제출 등의 광범위한 지위를 갖게 되죠. 물론 법원의 일정한 통지하에 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 회생채권자나 담보채권자의 경우에 이 관리인이 제출한 시부인표 얼마나 이해관계가 심하게 다투겠습니까? 관리인 선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리인 개시 결정과 동시에 필수적으로 법원에서 내리는 조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리인 선임 외에요.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나 기타 회사의 지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에 2주 내지 2월 이내인데 통상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고 기간이 또 1주에서 1월 내로 정해져 있고요. 세 번째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 기간인데 조사위원 회계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1주 내지 1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도 조사기간 만료로부터 4월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각 기간은 어느 정도 법원이 임의적으로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임의적 결정사항 등이 있는데 반드시 회생 절차 개시 결정과 개시 결정 당시 관리인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목록 작성이라든가 그 기간 내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체, 회사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영구적인 사태가 아니고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우리 인류의 희망을 갖고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경영하시는 여러분, 회사 사업 업종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간이 지나면 다시 활성화되고 다시 활력 찾는 기업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회생 절차를 적극적으로 가까운 전문가들에게 상담하고 의논하셔서 회생 절차를 이용해서 어려운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는 과연 우리가 회생 개시 결정 또 회생 신청을 왜 하는지, 회생 개시 결정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